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가 이제 선물 시장 그리고 장 초반에는 나쁜 흐름이 아니었었는데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 통해 조금 빠져서 마감을 했었죠. 그러한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소폭 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금일 상당히 좋은 양호한 모습 속에 증시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와 동시에 금융투자의 이 코스피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일단은 더 받들면서 일단 IT 반도체를 끌어올려 준 것만큼은 그래도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일부 나왔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찌 보면 증시 자체가 저점을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뭐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수 자체가 깨지게 되면 뭐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군들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증시 상황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3중 호재에 살아난 증시, 추세적 상승이 나올지는 미지수나 상당히 강한 수급과 금융투자 물량 소화 과정 및 신용 청산 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정책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오늘 증시의 그 발판이 좀 되어졌고 최근 특히 항생이 중국의 항생 지수가 매우 강하죠. 그 중국 증시와 연동돼서 국내 증시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아웃퍼폼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경우 1300개까지 확대됐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거의 8천억 가까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장 막판을 남겨놓고 7천억 가량을 이제 전부 다 차익을 실현하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들어온 수급의 바탕으로 뭐 IT 반도체 눌림을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 보면 전일 시장이 급락하다가 항생 지수의 급반등에 동조되어 기사 회생으로 국내 증시도 단기 바닥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간밤 미 증시 상황은 사실 녹록치 않은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가 1%대 미증시는 장중 급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하였는데 특히 그간 잘 버텨주었던 애플마저도 핵심 지지 구간이 이탈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불안감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의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장기 박스권을 소폭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애플의 반등이 잘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가 미증시의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당장 깨진다라기보다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좀 다르게 장기 콜옵션에 빗대어서 증시가 올라갔었고 장기 풋옵션 등 옵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옵션 시장의 이 변동성이 확대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만 좀 잘 넘어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105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심각하게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유지 중에 있고 애플도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니까 이 이탈 흐름에 빠르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금일 개파락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초에 잠시 주춤하더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수급과 더불어 금융섹터까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세제 확대, 혜택 확대는 사실 전일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걸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전일 나왔던 내용이라 오전에 이 반도체 섹터가 강했을 때 약간 저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왜 오늘 올랐을까?
조금 저도 그 내용들을 캐치가 좀 늦어서 오늘 IT 반도체를 공략을 개인적으로 좀 못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카펙스 축소, 즉 D램 생산 물량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CT은행에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쳤고, 좀 밀리다가 오후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던 거는 중국의 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자를 지원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IT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즉 삼중 호재가 겹치면서 IT 반도체가 뭐 실적 이슈를 이기고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1분기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기 바닥은 잡은 걸로 보이나, 이게 이제 찐바닥인지 아니면 옆으로 얼마나 기었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해 보네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금일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국내 증시가 완전히 환호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부동산 규제 철회, 반도체 세제 혜택, 메타버스 규제 해소,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등 4가지 모두 정부의 발언에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추가적인 로봇 이슈 정도가 시장의 전부였지 않나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간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도 그리고 해치 섹터도 전부 힘을 빠진 모습이라, 즉 순환매가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전체적인 시장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라고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 다시금 DDR5 관련된 이슈가 좀 올라오면서 좀 올랐고요. 내용들은 뭐 워낙 많죠. 25%, 30% 추가 혜택, 그 다음에 중국 1조 위안 반도체 지원 수포로,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대부분 반도체 섹터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CS 관련해서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부터 매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저도 맥스트를 눌림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가 오늘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CES 관련된 이슈로는 올라간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의 메타버스 규제 개혁 이슈가 더해지면서 웨이버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맥스트가 강세로 마감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넘어가죠. 나머지 다 이렇게 보고 차트 보면서 넘어가고, 시간 외 종목군들 특징주를 보면, 휴마시스는 사실 이렇게 점으로 시간에 올라간 거는 내일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윤 대통령 드론 부대 창설, 이번엔 지시죠. 지시. 그래서 직접적인 좀 이슈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매는 좀 들어가기가 좀 꺼려서 오늘 드론 섹터는 좀 못 봤고요. 샤페론이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아토피 치료제 이상에 대한 이 긍정성 발표와 함께 시간에 좀 올랐는데, 내일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종목은 없네요. 자, 먼저 시장을 한번 보면, 먼저 항생지수를 좀 볼게요. 중국의 항생지수는 굉장히 좀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급락했던 시장이 단기간에 대폭등 중에 있고요. 일단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추세를 지수는 이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추세, 이 하락 추세의 고점과 고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항생의 단기 반등 목표치까지는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일단은 좀 보여지고요. 항생이 강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내일자 항생이 추가 상승을 했을 때 강하게 저항을 받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밀릴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질 수 있겠다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세를 그릴 때는 이게 대칭으로 정확하게 복사를 해 놓은 게 추세대인데요. 중간, 상단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거라, 일단 추세를 돌파했다라고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생은.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하는 척하다 좀 밀렸는데, 일단 애플이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이 지점이 깨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반면에 다우는 그나마 좀 잘 버티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어제 아래꼬리를 잡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쏟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를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뭐 5일 2평을 넘어가냐, 뭐 10일 2평선을 넘어가냐, 뭐 봐야 되는데 오늘의 힘에 의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밀렸을 때 상바닥을 짚고 간다면 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V자 반등은 없어요. 원래 V자 반등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또 섹터를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가 4%대 4.5% 장중, SK 하이닉스가 7%, 삼성전자 우가 또 3%면 이 세 개 종목이 오늘 시장의 절반을 끌어올린 거죠. 절반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하면 조금 멈출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눌림을 본다면 SK 하이닉스로 눌림을 봐야 되겠죠. 오늘 수급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돌아왔기 때문에 21평선 언저리가 눌림 포인트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군들은 이런 대형주든 이 갭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데요. 강하게 깨지고 지지받고 했던 거를 갭으로 이탈한 자리를 오늘 몸통으로 뚫었다. 그럼 이 자리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77,500원이기 때문에 77,500원의 SK 하이닉스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DDR5 관련해서 1월 10일날 사파이어 레이저가 나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사파이어 레이즈가 올라간다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또 바닥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많이 빠지지는 않은 종목이라 박스권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종목들이 크게 이탈도 안 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시장이 많이 빠져도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들의 종목군들이라 ISC와 아비코전자 이 두 종목이 사파이어 레이즈에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많이 안 빠졌죠. 시장 대비해서 많이 안 빠지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반등은 했어도 약간 저는 반쪽짜리 반등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NF 또 전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기존에 좀 강했던 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 일렉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는데요.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은 시크니컬 섹터다 보니까 또 순환매 차원에서 많이 올랐던 게 좀 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밀렸을 때 원래 좋았던 종목군들을 뭐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실적 기대감, 수출 전부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타버스 보죠. 맥스트. 저는 맥스트를 좀 대장급으로 일단은 좀 놓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최고점에서는 매도는 못했고요. 뭐 나름 13,000원 구간까지 일단 회원님들하고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사고 그 앞에도 좀 샀을 거예요. 뭐 시간 외에서도 며칠 전에 샀기 때문에 최근에 빠졌을 때 물량을 좀 모아놓고
최근에 빠졌을 때 물량 좀 모아놔서 오늘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전량 청산을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CES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봤던 종목인데요. 조금 아쉽긴 한데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도 조금 물량을 시간 외에 사놨는데 그거는 잡히지가 않아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버티다가 오늘 전량 매도를 했고요. 웨이버스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고 특징주를 붙이다 보니까 대장주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좀 막혀있는 상한가다 보니까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밀렸을 때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 정도로 생각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종목 볼게요. 최근에 벨로프가 이 중국 파노 이슈로 상한가를 좀 들어간 이후에 고점에서 좀 버티고 있죠. 통상 두 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은 여기서 내일장 갭을 뚫고 바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살짝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가든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님들한테도 이거는 눌림 때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 약상한가 자리 언저리에 좀 매수를 해서 나머지 물량은 좀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고, 내일장도 아마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 관련해서 지금 넷마블이 판호를 받은 이후에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조이시티도 판호 발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하고요. 그래서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부시스터즈도 매각 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일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게임이 론칭이 됩니다. 에버소울이라는 글로벌 150만 사전 예약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신작이기 때문에 시가의 갭을 들고 이 게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태에 따라서 들었다가 밀렸는데 게임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저는 카카오게임즈를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볼 생각입니다. 대형주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카카오게임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뭐 각각의 모멘텀이 있을 때 봐보면 좋지 않나 싶네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연 이틀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놔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이 종목의 상승 목표치가 파동이 한마디면 이미 상승 목표치를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관련해서 후발주가 순환매를 돌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감속기 관련해서 SBB테크 지금 좀만 있으면은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굉장히 나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로봇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얘네들이 뭘 잘하고 뭐하고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볼만한 거는 감속기, 그다음에 뭐 서비스 로봇, 로보티즈, SBB테크, 뉴로메카 이 네 정도, 거기에 유일로보틱스까지 정도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는 마땅히 볼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부의 드론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JC현 시스템, 뭐 PC 디렉터, 코콤 등등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마땅히 좀 엮여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일단 한컴 MDS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태에서 상한가다 보니까 내일은 이 종목도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옵티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좀 아쉬운데, 이 종목이 많이 아쉬운데, 어제 상따를 해서 넘어온 상태에서 고점에도 물량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많이 밀려서 아래서 좀 매도를 다 하고, 종가 무렵에 좀 밀렸길래 좀 사다가 이제 종가에는 매도를 하고 좀 보는데요.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일단은 시장이 오늘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내일장 뭐 이 상한가 라인을 크게 훼손만 안 한다면 한 차례 정도 저는 체크를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을 볼 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 하고요. 그러니까 뭐 맥스트라든지 뭐 일정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군들 하고 당일 이슈와 테마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항상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슈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도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좀 아쉽더라고요. 밑에서 좀 잡아서 그냥 본전에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내일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슈에 의해서 봐야 될 종목이 있는가 하면 스윙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이 분명히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서 최근 시장을 바라보면 기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당일 주도주가 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보신다면 시장 성공 투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일단 시간 외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시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매매는 딱히 안 하고 이렇게 볼까요? 몇 번 매매를 하긴 했는데 다 짜잘하게 했는데 종가, 시간의 시초가 구간에 좀 들어가서 시간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라인이 이 정도 되겠죠. 위에 매도가 찍히니까. 그래서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샤페로는 전량 매도를 시간외에서 들어가서 좀 했는데, 내일장 이 앞에 뭐 2천억도 터지고 1,800억도 터지고 이런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가에 갭이 많이 뜬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박살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걸 좀 보면서 내일 이 종목은 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